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돼서 사실 저는 이제 곡물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옥수수. 그런 것들이 이제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 이제 결국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결국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어떤 패권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원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6명의 크루가 함께하는데요. 먼저 투자 전략가 3분의 어벤져스 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에서도 희망을 본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서진입니다. 많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좀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다행이에요. 지금은 지난주보다 네, 훨씬 네. 좋습니다. 그렇죠. 대상포진이 좀 어마어마하게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난 위치가 좀 안 좋아서 귀 쪽에 나가지고 이쪽이 좀 신경이 좀 많이 좀 손상됐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컨디션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문서진 대표의 컨디 그렇죠. 나스닥도 네. 좋아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진 대표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나스닥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지표네요. 나스닥이 인간지표 진짜. 인간지표예요. 정말 인간지표네요.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또 아프면은 13,000 깨집니다. 문서진 대표 건강 챙기셔야 돼요. 투자의 교과서 교보증권 영업부 FP의 윤여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으시죠? 요즘에 앞서 김건진 부장도 네. 어떤 항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또 잘 버티고 계신다는데 어제가 또 피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가 피크인 줄 알았는데 어제가 또 피크였어요. 매일매일이래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1억에서 2억씩 다 증액하고 계세요. 증여요? 증액. 증액 오히려 물을 네. 아.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전화 와서 얼마 더 입금하면 돼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고 네. 돈이 없는 이제 사람들은요? 없는 분들은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떤 이제 뭐 종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장에서도 그냥 편안히 갈 수 스테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한때 믹스 매니아였죠.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지명 대표. 네, 저 네. 이제 빅스 메타버스 매니아인데 네. 네. 네,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빅스는 요즘에 좀 소홀한 것 같은데 빅스에서 시세가 엄청 났는데. 빅스는 이제 박스 트레이딩인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는 또 정리하셨다가 그래야 돼요? 네, 오. 오늘부터 정리하셨다가 네. 만약에 있으시다면 네. 다시 또 내려오면 또 받는 전략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정말 한때는 빅스를 황주명 대표가 우리 시즌 그렇죠? 원이나 이럴 때 진짜 세게 막 밀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랑 빅스를 많이 얘기하니까 왜 떨어지는 걸 왜 기우제냐? 항의를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전 항상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제가 빅스도 좋지만 메타버스도 좋아서 그래서 관련해서 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주명 대표는 요즘에 K 게임과 인간 지표입니다. 황주명 대표가 와야 다시 K 게임도 반등을 하고 또 시야에서 멀어지면 K 게임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주린이 쇼의 주인공입니다. 주린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묶인 팔다리 누가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금이 없죠, 지금? 현금도 없고 제가 조금 손해보고 빅스를 8,000원에 살라고 했는데 늦잠 자서 못 사는데 눈 뜨니까 9,000원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래서 현금 비중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 같아요. 당분간 또 뭐 어떤 매매 계획도 지금 없죠, 특별하게. 그냥 올라야
뭘 팔 텐데 손발이 꽝꽝 묶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좀 포트를 네. 좀 보고 우리 전략구 그룹한테도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네, 좀 해주세요. 투신자판이라는 명언을 남겼죠. 저도 시시때때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그러나 애프터 서비스 AS는 받아야겠다. 개그우먼 황정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한숨부터. 아니, 뭐 사면 이게 매매를 하면은 파래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사는 구간마다 파래져요. 근데 신기하게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매매를 그동안에 들어가면 빠져요. 황정혜님이 들어가는 날 빠져요. 다음 날이나. 저를 지표 삼아서 이제부터 하면은 높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진짜 4%씩 빠져요. 네. 그러니까 뭐야 개파락이라고 하죠. 개파락 진짜 뛰어들더라고요. 맞아요. 물타기도 어려울 정도의 낙폭이 나와버리니까. 네. 새로운 정혜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혜님의 컨설팅도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세상에 없던 독보적인 매매 스타일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도코입니다. 전에 저희 또 우리 음악도 들었잖아요. 네. 하고 제가 실은 주말도 그랬고 굉장히 도코님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렇지. 이 대역전극이 맞다, 나올 맞다. 거다. 네, 저도 빅스에다가 그랬어요. 스스로 상남자라고 했고요. 네. 빅스에 올인한다고 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습니다. 한방 역전되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네. 이래서 우리 한번 뜨는구나. 맞죠. 주린이 쇼도.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어. 역전될 수도 있었겠죠. 참고로 맞아요. 빅스가 한 25% 정도 시세가 났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우리 도코님은 어떻게 됐는지는 이따가 뭐 빅스 외에 할 말이 있으신가요? 빅스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상남자 여전한 거죠? 상남자. 무조건 터프한 스타일로 가는 게 또 네. 저의 매매 우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김선영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네. 다들 지금 도코님의 빅스 수익률 괜찮을 듯 싶은데요. 어제 맞아. 빅스만 오릅니다. 이러했습니다. 지금 모두 우리 도코의 수익률에 자 여러분 두근두근되네. 궁금하다. 주린 쇼의 룰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리미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저희가 매 라운드마다 수익률을 측정을 하고요. 또 순위를 매기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여진 씨. 네, 저는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 5천 원 정도 손해 보고 있는 걸 조금 팔아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도 이미 너무 물 건너 가버려가지고 네. 그냥 시간이 내 편이 돼주겠지 하고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를 한번 볼까요, 내용을요? 네, 저는 타이거 K 게임이 마이너스 15.8% 예. 엄청난 손해를 보이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도 제일 비중이 큰데 마이너스 10%, 네. 코덱스 자동차 마이너스 7%, 코덱스 반도체가 마이너스 5%. 대신 철광석 선물이 이거는 조금인데 한 4.5% 정도 올랐고요. 항상 이런 게 늘 비중은 제일 작죠.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아. 지금 원자재 시대인데 네, 대신 이것- 철광석. 네. 이것도 팔라고 했는데 팔 걸 그랬어요. 오늘 엄청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에 3,000원 있어서 3,000원짜리 ETF가 있었으면 제가 하나 샀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로 푹 떨어졌어요. 짧게 여기서 지금 우리 원 포인트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면 뭐 전문가 지정해서 한번 물어봐도 됩니다. 네. 저는 뭘 팔까요? 전 차이나 전기차가 올라오면 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철광석으로 옮겨서 조금 이제 좀 포트를 좀 단순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저 단순화 시키고 싶은데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될 차이나 때 전기차는 아마 이제 오늘부터 반등 나올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오, 예언자? 오, 아, 진짜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네.
포트를 다 어떻게 승부를 건다고요? 지금 제가 뭐 다른 분들 포트를 안 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아무것도 손을 안 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올라와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많이 감소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떤 분이 한번 세게 그냥 손절을 해서 한 종목을 딱 승부수를 걸어야 제가 보기 될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제가 그 종목을 안 가져나왔는데 제가 있으면서 승부수를 걸 만한 종목이 생각났어요. 그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네.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있다가. 저는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다 정리하고 진짜 몇 개만 딱 놔두고 네. 몰빵해가지고 네. 망하던 어, 수익률이 나던 좀 투신자판 해보려고. 아시죠? 네네네. 윤여민 팀장은 어떻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정도만 좀 관망을 하면 좀 시장에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다 종목들 자체가 뭐 모멘텀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뭐 이런 거죠.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약간 이런 외부적인 이슈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좀 방향성이 나오고 그때 제가 볼 때는 좀 말씀하셨던 승부를 승부. 거는 것도 늦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이번 주만 좀 한번 스테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진 씨 알겠죠? 네, 네, 잘 네. 투신자판 하시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01%고요. 자, 저도 주말 내내 2분의 포트폴리오만 떠올렸는데요. 도코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남자 덕후입니다. 네, 저 상남자 맞아요? 상담자 맞습니까? 아, 이게 뭐죠 지금? 이거야말로 네. 진정한 상남자의 이제 척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빅스한 진짜 10% 넘게 날 줄 알았어요. 더 났어요. 결과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일단 매도를 이 같은 동시 집안의 이 자동차를 일단 팔았고요. 네. 네, 자동차를 전부 팔았어요. 네. 네, 코덱스의 자동차는 마이너스 10%에 네. 전부 매각을 했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K 게임. 이것도 오늘 팔 예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 들어갔던 빅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빅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이 종가로 지금 이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올라가 있어요. 네, 지금 또 올라가 있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아니, 매도를 일단은 상당 부분 한 것 같은데. 네, 매도를 이제 조금 8천 초반대에서 조금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더 오르겠지 해가지고 사놨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내렸다가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또 이제 단타로 지금 치고 있는. 아니 근데 제 의문은 지금 매도를 했는데 신한 빅스 수익률이 2.1%를 먹고 나온 건데. 네. 20% 먹을 한 수 있는 걸. 이게 어떻게 2%밖에 못 먹죠? 이게 바로 뛰어가지고 한 3, 4일 만에. 판거 같아요. 사자마자 판 거 같은데. 제가 약간 이제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코인이랑 다르게 네. 그 마무리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신경을 못 쓸까봐 매도를 걸어놨었던 거예요. 네. 3시 반인가? 네? 3시 이제 정확히 끝나는 시간도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를 다 걸어놨다 보니까 그때 다 팔리고 그 네네네,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불이 났게 또 이제 바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사버렸죠. 집기는 네. 집었는데. 네. 이거는 좀 2%라는 거는 이건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 왜냐면은 이게 ETN 같은 거기 때문에 이미 네. 한 15%를 줬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걸어놓지 마세요, 진짜로. 예, 그 원하는 가격에 그 팔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주식 너튜브를 보다가 네. 이제 들은 게 수익이 적게 난 거야 아쉬워하지 마라. 팔았으면 감사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따지면 이거는 20%짜리를 2%에 그렇죠. 팔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깝네요. 네, 햄버거 먹으려다가 네. 그냥 사탕 하나 사 먹은 거죠. 진짜 네. 소소해졌네요. 그러나 또 기회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도코님의 승부수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네. 상남자. 네, 도저히 상남자.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3등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11.76%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남자 도코 다음에 또 승부를 기다려 보고요. 다음 황정혜님.
네, 저도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고 추가 매수를 그냥 쥐어짜서 한 주를 해봤어요. 제 전부를 그리고 바로 개파락 그리고 떠났는데 반도체를 한번 추가가 아니라 신규로 매수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바로 또 마이너스. 들어가자마자 빠져버리네요. 어떻게 정혜님이 들어가자마자 빠지네요.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보게 돼요. 자꾸 계좌를 네. 보기가 싫어가지고 다 10%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금 1만 원 남았으니까 진짜 오늘 내일은 저기 K게임 이제 의리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K게임이 일단은 조금 분할로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승부수를 진짜 띄울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가장 크게 물려있는 2차 전지 빼고는 싹 이렇게 포트를 정리할 예정이고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11.56. 네. 도코님 곧이에요. 우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만나게 됐네. 이게 왜냐하면 신기하네. 이제 도코님이 승부수는 띄우긴 띄워서 2%는 먹었잖아요. 네. 빅스로. 그래서 이 시점에 익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정말 이건 멋있는 것 같아요, 도코님. 정말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기다릴 수 없었어요 도저히. 자,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우리 황정혜님이 하나만 손절을 쳐야 된다면 하나만 네. 뭘 할까요? 하나만. 저는 K 신재생. K 신재생을. 신재생. 요즘에 모멘텀이 많이 꺾였어요. 신재생. 윤여민 팀장 이제 한다고 하니까 뭘 할까요? 한다고 마이너스 하면 네. 가장 낙폭이 크거나 가장 못 올라올 같은 거. 네. 그럼 뭐 신재생도 있고 게임도 있고. 게임. 황주명 대표는 뭘 해야 돼요? 근데 K 게임은 이제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산 꼭대기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 있어요. 사실 반등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락력도 좋지만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반등력도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에서도 이제는 이제 K게임은 진짜 사람 있어요. 아니 끝나는데 이제 왜냐하면 3월 9일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돼 있어요. 게임사들의. 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시총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펄어비스는 도깨비라는 게 있고요. 넷마블 모두의 마블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련 그 부분은 준비돼 이따가 있습니다. 3분 주주 때 다시 알겠습니다. 담아주시고요. 또 황지명 대표는 K 게임은 팔지 마라, 정혜님. 네,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1.56%.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1위 이어진. 근데 우리 수익률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7.01%. 2위 황정의 마이너스 11.56. 3위 도코님 마이너스 11.76%. 와우. 권순미님 진짜 도코 씨는 진정한 주린이네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상남자는 손이 무거워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아하 원래 근데 상남자는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지금 다 제 가까이 이렇게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만났어요. 계실 때 저는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 투자 전문가 세 분들은 신규 ETF 종목 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코너 있죠. 3분 동안 주목할 만한 주식 전망 3분 주주 코너로 가게 될 텐데요. 세 분 모두 오늘 3분 주주 3분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황주명 대표 3분 주주. 네.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오랜만에 시장을 좀 갖고 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갖고 왔어요. 사실 왜 전쟁이 났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길래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전쟁이 난 건데 나토라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유럽이 만든 어떤 조약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갖다 붙였고. 그럼 당연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이 또 관여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난 거고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상에서 보시면 사실 이게 전쟁이 나게 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게 예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였던 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크림반도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제로 크림반도 뺏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내주게 되면 또 크림반도 이슈가 또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다음 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의 실제적으로 피해자는 누구냐? 네.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제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로 가는 네. 천연가스관을 만들었는데 노드 2를 지금 벌써 만들어놨어요. 노드 스트림 2입니다. 네. 그 노드 스트림 2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아직 오픈은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독일 입장에서 너무 러시아에 종속될까봐. 근데 독일을 통해서 쫙 분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 나라의 근처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 굉장히 발동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훌륭한 잠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가 저번에 정철진 그 아나운서님의 네. 이야기 들으면서 딱 네. 느꼈던 게 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냐. 저기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남자 여자 제 이상형들인데 네. 제가 분석해드렸죠. 곡창지대라서 네. 그렇다. 우크라이나 진짜 잘 먹어서. 곡창지대. 먹거리가 진짜 좋아요. 네, 물론 네. 터키랑 싸워서 이제 혼혈하기도 하지만 네.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좋은 걸 잘 먹어서 그렇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여부가 내일 16일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온 건데 16일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중국의 20일 날 지금 또 올림픽이 올림픽 아직 끝나지 기간이다?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해 단계가 독일이랑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제 50초 남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우려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 베팅하는 부분에서는 물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철광석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좀 올라오면 철광석을 보시고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탄력성 좋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좋다고 그랬냐면 어제 최악의 리포트가 다 나왔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안 좋다는 리포트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은 힘들다. 전쟁은 쉽지 않은 게 유럽이 너무 타격이 큽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때는 그 두 가지 같이 해서 리스크헤지를 하시자. 하버스랑 철광석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자, 여기까지 3부는 주주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진짜 우크라이나는 옛날 히틀러도 노렸고 그 땅이 진짜 막 곡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빵 창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 밀, 생산이 옥수수, 많아서. 네. 또 국민들도 아까 사진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풍부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서진 대표의 3분 주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저는 이제 연준 통화 정책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 좀 들어오면서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일단 이 상품이 생각났어요. 이거 금요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찜부터 해놓으려고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침공은 좀 어렵긴 할 것 아하, 같아요. 딴 건 네. 아니고요. 지정학적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먹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유럽이랑 나토국이랑 직접적으로 국정을 맞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거를 같이 지금 슬로베니아 이렇게 해서 같이 이걸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국정을 맞대야 돼요. 이게 사실 러시아 입장에 더 불편할 거예요. 지금은 벨라루스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약간 완충작용을 하거든요. 굳이 우크라이나를 먹어서 직접적으로 나토랑 국정을 맞댈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푸틴은 지금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근데 이거는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냥 시장 입장은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 전쟁이 났을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났을 때 시장이 어땠냐라는 건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이게 떨어졌었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제외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예 전 세계적인 대대적인 전쟁 세계대전 제외하고 빼고. 예, 그걸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떨어진 게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닥을 찾는 기간은 한 달 정도. 어허. 그리고 이게 회복하는 데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어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점점점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고 차라리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는 터지는 게 뭐 그쪽의 나라에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증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터지면 오히려 악재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시장의 전체적인 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연준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 말고 제가 오늘 갑자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지금 상품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은 상품은 전 팔라듐이라고 봅니다. 네. 팔라듐이 ETF가 있거든요. 네. 이거 제가 금요일날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ETF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왜 팔라듐이냐. 1분 구리도 많고 남았습니다. 철강도 네. 많은데 뭐냐면 구리 가격은 지금 보면 고점 위에 있어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팔라듐은 고점에서 한번 눌렸어요. 눌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경제 제재를 갈 때 가장 많이 수출을 못하는 건 팔라듐이에요. 글로벌 팔라듐 생산량의 45%가 러시아예요. 그럼 팔라듐 생산량이 공급이 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팔라듐은 최근에 친환경 관련 쪽으로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매연을 저감할 때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촉매제로 팔라듐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친환경 흐름에도 맞는데 러시아가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규제가 된다. 팔라듐이 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승부수를 띄우실 거면 팔라듐을 해볼 만하다. 요거 자세한 건 또 금요일 날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3분 지났고요. 전쟁 가능성은 뭐 하여간 누구도 모르나. 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낮은. 저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역시 원자재 쪽에서 당분간은 관심 좀 승부수를 띄운다면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윤여민 팀장 시작하시죠.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미국, 뭐 우리랑 관계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정사실화되면 증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침공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서 솔직히 우리가 푸틴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에서 나와서도 뭐 컨센서스가 좋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이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돼서 사실 저는 이제 곡물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든 말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옥수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 이제 결국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효과를 주는 게 결국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어떤 패권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원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곡물 원자재랑 관련된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라 생각을 해보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업으로 들어와서 그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화면을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이게 보면 그 EPS라고 이제 주당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신흥시장 주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EPS의 지금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실적이라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실적이 네. 올라가고 네. 우상향하고 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주가와 비례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될 수 있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 연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에 최대치를 찍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작년 대비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자 이제 여기서 작년에 최고 실적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어 이런 섹터와 이런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네. 지금 한 15초, 20초 남았는데 네. 어딥니까? 그게 대부분 네. 어딥니까? 포함되어 있는 게 IT, 아. 자동차 네. 이런 섹터들. 반도체 자동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의 실적은 견조하다. 네. 그렇다면 요번에 불확실성의 재료들이 끝나면 제값을 찾으러 갈 것이다라는 윤여민 팀장. 어떤 우리 세 분의 모두 3분 주제를 들었는데요. 궁금증이라든가 뭐 포트 관련한 것들. 그 원자재나 뭐 곡물 종목들은 꼭 이제 전쟁이 난다라는 전제 하에 뭔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지지부진할까요? 전 참고로 팔라듐은 전쟁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팔라듐은 그러니까 지금 또 원래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친환경 바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팔라듐은 상관없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좀 더 급등을 하겠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곡물은요? 곡물도 가능합니다. 곡물도 저는 상승 가능하다고 이상기후? 봐요. 근데 곡물은 약간 한 가지 좀 단점은 있어요.
곡물 가격 여기서 더 끌어올려져 버리면 예전에 그거 아세요? 그 중동의 자스민 혁명. 네. 그게 사실 그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일어난 밀 거거든요. 가격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서방 국가들이 곡물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눌릴 수는 있는데 그 원자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강석 같은 이쪽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금속도. 알겠습니다. 또 뭐 질문 없나요? 근데 곡물이 수입이 많이 안 되게 되면은 그게 주식이랑 많이 연관이 있을까요? 곡물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주식에 영향을 있겠죠.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은 어떤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밀가루가 없이 비싸지는 당연히 당연히 비싸지겠죠. 이제 오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뭐 식음료 이런 주목을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정님이 서학개미들은 문서진 대표께 보약을 진상하라, 나스닥을 흥하게 하리라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네. 다음 라운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